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국민의힘 인천시당 신년인사회.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역구의 바로 옆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였습니다. 이 대표와 맞붙겠다며 인천 계양을 출마 의사를 밝혀온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참석했습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직접 소개했습니다. 이 대표 지역구에서의 승리는 한 석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무대에 오른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원 전 장관의 인사말이 끝나자 한 위원장도 인천에서 승리하면 대한민국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며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 지역구로 출마를 결심한 거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회를 자기가 살기 위한 방탄마기로 만들고 있는 우리 야당의 책임자 다 발을 디디는 곳이라면 그게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길을 막는 길막이 돌덩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러 어디든 가겠습니다. 피습 이후 치료 중인 이 대표는 내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인데 원 전 장관의 공개 도전장에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흉기 피습 사건 당시 부산 가덕도 현장 일정에 동행했던 기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원내 일당 151석 달성이란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했습니다. 이 대표는 절박하게 51% 이상 하는 것이 목표라며 내 편이냐, 네 편이냐는 건 그 다음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본인 출마와 관련해선 처음으로 구체적 언급을 했는데 지역구 의원이 지역구를 그대로 나가지 어디를 가냐며 인천 계양을 재선 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대표가 지역구를 옮기면 따라가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 왜 저를 따라오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명계 인사들의 이른바 비명계 자격공천 논란과 관련해선 언어도단이라고 일축하며 예비후보 검증 단계에서 소위 친명계 인사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른바 586 용태론에 대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한 게 잘못도 아니고 잘라야 할 이유인가?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차 회의를 열어 국민이 공천 기준을 설정하는 국민참여 공천제를 구체화했습니다. 공관위는 시민 2,000명가량의 여론조사와 유튜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절차를 통해 국민 의견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성, 청년, 장애인에 대한 심사 점수를 25%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보수정당 첫 시도라는 시스템 공천은 한 지역구 3선 이상 중진 교체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지역 3선 의원 A씨는 경선 득표에서 15%가 우선 감점되고 당내 평가에서 하위 10에서 30% 사이라면 20% 깎입니다. 여기에 탈당 뒤 무소속 출마라도 했다면 추가로 7%가 깎여 최대 42%까지 감점됩니다. 국민의힘의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은 불출마와 서울 출마를 선언한 장제원, 하태경 의원을 빼고 모두 22명, 이 중 10명이 영남권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만난 4선 이상 중진들은 바뀐 공천 룰에 말을 아꼈지만
우리 입장에서 아니 선수가 뭐 어떤 룰을 탓할 수 있냐, 안 그렇습니까? 익명의 중진들은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다. 우리가 해당 행위라도 했냐며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탈당 전력이 있는 중진은 무소속 출마해 당선 뒤 돌아온 경우는 정상 참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상된 반응이라며 이기기 위한 공천 외에 고려사항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누군가에는 기분 좋을 수 있고 누군가에는 좀 이거 어렵지 않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죠. 그건 룰을 정할 때 생기는 당연한 결과이죠. 중진 의원들과 달리 영남권 초재선 의원들은 과거처럼 일방적 물갈이가 아닌 만큼 감점을 받아도 현역이 유리하다며 안도하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본격적인 컷오프는 설 연휴 뒤 진행될 예정인데 정용환 공천관리위원장은 현역 컷오프 비율이 10%, 7명에 불과해 혁신 의지가 낮다는 지적에 실제 평가 과정에서 더 나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인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난 총선 야당에 참패했던 수도권을 탈환하겠다며 민주당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을 콕 집었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그러면서 조국 흑서 저자인 김경률 비대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할 거라며 손을 잡아 올렸고 김 비대위원은 86세대를 청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지금부터 격전지입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돌덩이를 치우겠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대결을 예고한 데 이어 잇따라 이른바 자객 공천 전략을 밝힌 겁니다. 공천 룰을 밝힌 지 하루 만에 특정 지역 출마자를 공식화하자 지역구에서 낙하산 공천 예고편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그 공개된 자리에서 정말 이런 반구 그 사전 말씀 없이 뭐 누구 공천자를 이렇게 지목하다시피 하면서 단상에 세우고 이런 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상명이 컸습니다. 논란이 일자 한 위원장은 당내 절차를 밟을 거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이기는 선거를 해야 한다며 김 비대위원에게 다시 힘을 실어줬습니다. 지는 선거가 의미가 있습니까? 그 지역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 지면 의미가 있습니까?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도입 발표 하루 만에 한 위원장 입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킨 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SBS 조인아입니다. 그렇다면 제3지대 연대에 관해서 좀 여쭤보죠. 예. 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이 이른바 제3지대에서 선두그룹입니다. 그렇죠?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가장 먼저 시작했고 진척은 빠른 것 같습니다. 진척이 빠르고 그래서 이제 뭐 나머지 4개 정파를 어떻게 흡수할지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제가 비빔밥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5개라고 하는 지금 정파가 결국에는 각자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위기가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먼저 이제 한국의 희망당의 양영자 대표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참 공감되었던 것이 양영자 의원님은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의 여공 출신으로서 나중에 임원까지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서 결국에는 지금의 이공계 R&D 예산이 깎이고 과학기술이 홀대받는 것에서 강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건 저희 개혁신당에서도 공감하는 위기의식입니다. 그리고 결국 예를 들어서 뭐 이낙연 대표 같은 분도 지금 정당 내에서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 갖고 계십니다. 그런 거 저희 공감합니다. 결국 위기라는 것에 대해 공감의식 합치고 그 위기를 선명하게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저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정파적인 이해관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게 이낙연 전 대표하고 연대 아니겠습니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까지의 대화를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낙연 총리께서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이고 계시고 그리고 일을 성사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스스로도 많은
도전을 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신 거로 보입니다. 네. 예, 왜냐면은 사실 지금 저도 간혹 방송에 가가지고 때로는 이낙연 총리가 듣기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뒤에서 후배들을 양성하시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선봉장이 돼주십시오 이런 것들 사실 이낙연 총리께서 이미 천명하신 방향성에 대해 가지고 수정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불출마하지 말고 그냥 쉽게 얘기해서 출마해서 의석을 가져와 주세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걸 보면은 네. 저는 굉장히 이낙연 총리도 이번에 국가를 위해서 또 아까 말했던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역할을 자처하시고 계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각 참여하는 정파들의 자세나 아니면은 각오라고 하는 것은 네. 전 여느 때보다 굉장히 신뢰도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낙준연대 말고 리쌍 브라더스로 불러달라 이런 얘기도 하신 건가요? 이게 낙준연대는 좀 멸칭 같아가지고 이게 낙석연대 이런 것도 하는데 예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뭐 저는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위기에 맞서가지고 힘을 뭉칠 수 있는 그런 공통분모를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 많이 조언을 하시잖아요. 예. 자,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사람의 합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대한민국이 지금 중차대한 위기에 서 있는 걸 인정하시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개혁이라는 기치를 절대 퇴색시키지 마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엔 저희가 개혁신당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용기 있게 들이받겠다고 했을 때 그 네. 마음을 저희가 잃는 순간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그 아까 나머지 4개 정파라고 하는 곳들에 선명하게 개혁에 대한 방향성과 그리고 용기를 내달라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낙연 신당과 합당까지는 아니라도 연대, 적어도 연대는 한다 이렇게 확언할 수 있나요? 확언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네. 신중한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조금씩 이견을 좁혀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낙연 전 대표한테 지금 사실상 지역구 출마를 요구했는데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낙연 총리가 과거에 뭐 대선 주자로서도 상당한 인기를 구가하셨고 네. 일시적으로 이낙연 총리가 지지율 소강 상태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호남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 곳에서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뭐 그거야 당연히 이낙연 총리께서 신중히 검토하셔야 될 문제고 저는 사실 지금까지 정치에 있어서 대격변이 일어날 때 보면은 결국에는 지도자가 용기를 내고 본인의 다소 침체된 지점을 돌파해낼 때 그런 게 가능했다 보거든요. 저는 이낙연 총리 지난번에 뭐 결국에는 사면 복권 이런 문제 때문에 민주당 주력 지지층이 많은 호남 지역에서 다소 과거의 인기보다는 네. 좀 떨어진 인기를 보여주신 경우도 있지만은 저는 호남을 대표하는 그런 정치 주자로서 이낙연 대표의 상품성이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다른 사람이 대체하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 출마해서 의석을 가져와 준다면 합당 내지는 연대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뭐 그게 무슨 뭐 저희가 강하게 요구하는 필요 조건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요. 네. 결국에는 이낙연 총리가 좀 더 전면적인 그런 어떤 참여나 아니면은 좀 진취적인 입장을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출마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 네. 이준석 위원장 네. 출마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이게 제가요 이미 제가 원래 선거를 치러낸다면 저는 12월 달에 예비후보 등록일 다음부터 바로 잠바 입고 지금 상계동 돌아다니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당 창당이라는 거는 결국 저희 개혁신당은 제가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지역구 준비를 위해 가지고 먼저 시간을 뺄 여력이 지금 없습니다. 아, 그러면 이번에 출마 안 해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출마하긴 할 겁니다. 예. 그런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략적 판단을 할 것이고요. 당장 저희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인 김용남 위원장과 많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출마하는데 이게 비례로 갈지 지역구로 갈지는 잘 모르겠다. 지금 시점에서 비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지역구로 간다. 당연히 저는 제가 지금까지 정치하면서 보수 정당에게 어려운 상계동을 돌파하려고 노력했던 네. 것처럼 저는 누가 저를 바보로 갈지란다 하더라도 저는 어려운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노원으로 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요? 노원은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 갈비집에서 또 창당 선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가장 정서적으로 닿아 있는 곳이 상계동이기 때문에 제가 12년 동안 했던 제 정치를 되돌아보면서 탈당 선언한다면은 저에게 의미 있는 곳이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상계동으로 노원에 지역구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배제하지 않고 상계동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긴 얘기도 좀 해볼까요? 네.
자, 텐트, 빅텐트 얘기 나오니까 이준석 위원장께서 이 좀 튼튼한 큰 집을 짓자. 적어도 다음 대선까지는 갈 만한 집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대선 뭐 좀 3년 이상 남았습니다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니에요. 이준석 위원장이 3년 뒤면 헌법상으로 대통령 피선거권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선언하시겠습니까? 저는 대선 도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게 되면 외람되지만 항상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어서 저도 정치판에 한 12년 있다 보니까 국내 정치는 그래도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외교하시고 이런 걸 보면서 외교 안보 지형이 옛날보다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치에 대해 가지고 치밀한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전까지 제가 단순히 뭐 국내 정치에서 다소간의 재능이 있다고 해가지고 국가를 책임진 역할에 도전한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책임 있는 행동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꼭 해달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종인 위원장은 빨리 그래서 공부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하시는 말씀도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라는 취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선 출마 선언은 하지 않겠다. 여기서. 저는 공부가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사실 지금까지는 대통령을 우리가 이번에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에 따라서 그 구호를 실현시켜줄 적임자로서 다른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국민들이 뽑아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래도 대통령이라는 건 준비가 좀 된 사람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네, 저 여기서 뭐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짧게 평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치라는 건요 처음부터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소 뭐 우왕좌왕하고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전 다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인요한 위원장께서 혁신위원장 하실 때도 결국엔 지금의 여권의 위기 상황을 뭐로 진단하시냐가 중요했던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바뀌셔야 된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할 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만약 대중의 지금 주문이라고 한다면은 결국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는 그 용기를 낼 수 있느냐. 아니 그렇게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냐였는데 지금까지는 그 측면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여준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 나이 40이신데 혹시 결혼하실 계획은 없어요? 당연히 계획은 있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이게 박근혜 퀴즈의 운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와 결혼하셨다라는 말로 그 가름을 하셨던데 저는 당연히 제가 12년 동안 정치에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 개인적인 일을 챙길 일이 시간이 부족했다고 한다면은 저도 이번 선거 끝나고 나가서 스스로 좀 되돌아보면서 준비하고 싶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계획인데요? 언제 누구랑 한다 뭐 이런. 애초에 사생활을 물어보셨으니까 추상적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